방사선 가속기 입주로 청주 오창이 확정됐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연관 산업 형성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충북은 종일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큰절까지 하며 기뻐했습니다. 방사선 가속기 건설로 오창에 1조 원의 예산이 풀립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12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충청권이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소재까지 100년 성장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남 나주와 100점 만점에 불과 3.21점 차밖에 나지 않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만 무려 1조 원대, 꿈의 빛으로 불리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 예정지로 청주 오창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수차례 준비 회의와 서면 검토를 진행하였고 또 발표 평가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방사선 가속기 2기를 구축하는 정부 첫 사업에서 경북 포항에 고배를 마신 뒤 무려 12년 만의 성과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청주는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발표 평가에서 90.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전남 나주의 3.1점 차.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KTX역이 가깝고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주변에 많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총선을 전후해 한 달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는 결국 준비된 도시 청주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 유치 소식에 충북은 종일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재수 끝에 따낸 값진 승리에 여야는 물론 재계와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두 손 들고 환영했고 이시종 지사는 큰절까지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방사선 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가 확정되고 회의실에 가득 모인 수백 인파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재수 끝에 따낸 초대형 국책 사업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조기 구축에 용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12년 수건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모두 성명서를 내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에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 놓는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우리 청주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누구보다 기쁜 건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서는 청주 오창 후길이 인근 주민들입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축하 플랜카드를 내건 주민들은 12년 만의 쾌거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주민들 모두가 너무 반기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뜻을 정말 표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청주 상공회의소 등 지역 재계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도 앞으로 충북이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지금은 산과 들뿐인 이곳이 앞으로 어떠한 첨단 과학단지로 변모할지 지금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 구축지로 결정된 청주 오창에는 당장 건설 비용만 해서 1조 원의 돈이 풀립니다. 청주, 대전, 천안을 잇는 충청권은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100년 성장의 선물을 받았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청주 오창과학단지에서 5km. 정부가 결정한 방사광 가속기 입지는 평범한 농촌의 풍경입니다. 3년 전 산업단지로 지정된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부로 방사광 가속기와 관계없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그거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이제 그 매매가 되면은 바로 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둘레 길이만 800m 이르는 초대형 핵심 시설이 들어섭니다. 2022년부터 5년 동안 이 시설 구축에만 풀리는 돈이 8천억 원. 여기에 충청북도가 제시한 부대시설 건축비를 더하면 1조 원에 이릅니다.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을 경제 효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물자 공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충북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인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이어지는 바이오벨트, 또 인접 천안 아산으로 뻗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벨트 등 다양한 미래 성장 벨트의 구심점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모여들면서 전국적 경제 유발 효과는 모두 12조 원대. 충북연구원은 이 가운데 58% 정도를 충북의 몫으로 추산합니다. 방사광 가속기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관련 그 산업 유입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더불어서 관련 연구기관 또한 많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민자를 포함해 모두 7천억 원 상당의 24개 추가 사업 추진 계획을 유치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이렇게 방사광 가속기를 지역에 유치는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빛을 만들어내는 빛 공장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빛이 과학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반도체 소재 개발 등의 핵심이 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전하를 가진 기본 입자 전자입니다. 운동하는 전자의 방향이 살짝 바뀌면 그 접선 방향으로 빛이 나오는데 이것을 방사광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방향을 틀면 훨씬 더 강하고 밝은 방사광이 나옵니다. 중력은 왜 있는데? 그러면 그건 답을 못해요. 그냥 중력은 자연 현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휘면은 왜 빛을 내는데? 그거는 답을 못하고 전자가 휘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거기서 빛이 나와요. 충북이 오창에 유치한 방사광 가속기는 800m 길이의 원형 링에서 전자를 가속시켜 태양보다 100억 배 이상 밝은 빛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생산된 빛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X선 영역의 빛입니다. 빔 사이즈, 즉 빛의 두께도 0.1 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수준이어서 원자 하나의 모양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배율이 큰 현미경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분자 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부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까지 충북의 주력 산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출마한 이종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당선인 총회에서 84표 가운데 59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앞선 4.15 총선에서 3선고지에 올랐으며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와 통합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주 개발지역에 갇힌 청주 서현 2, 솔밭 2, 동남 2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전을 원하는 학교 공모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희망학교 공모 기한을 지난 6일에서 오는 22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오는 2025년 기준으로 24학급 이하의 청주 지역 초등학교로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경찰이 도주 피의자를 잡기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통해 법원 영장 없이 위치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30대 태국인이 도주하자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상당경찰서 소속 해당 경감 등을 상대로 위법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측은 당시 해당 불법 체류자가 신변 비관 발언을 해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월호동 고인돌 유적 보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월호동 재난안전체험관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청동기 고인돌 유적을 공개하고 가치를 평가해 충청북도 차원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호동 고인돌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20여 기를 비롯해 토기와 유구 등이 다수 발굴됐습니다. 충북 첫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 특구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대폭 추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증평 에듀팜 특구 사업 사업비를 1,594억 원에서 2,679억 원으로 68% 증액하고 15개였던 세부 사업도 26개로 확대하는 특구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확대된 세부 사업은 헬스케어 센터와 익스트림 슬라이드, 공룡 어드벤처와 이레포츠 체험장 등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착공한 증평 에듀팜 특구는 지난해 6월 골프장과 루지, 한옥식당, 수상 레저 등이 부분 개장해 지난 3월까지 9만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도서관도 잇따라 다시 문을 엽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었던 교육도서관과 중원교육문화원 등 14개 기관을 오는 11일부터 자료실 중심으로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이 정기 휴관일인 충북교육도서관과 영동교육도서관은 12일부터 문을 엽니다. 도교육청은 개관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서관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료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독도 이루어집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